현재도 뭐 본인들을 향한 비판을 잘 알 테니 일단 잡혀 있는 9차, 10차 변론기일 때는 어떤 식의 진행이 나올지 그리고 날짜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짜가 연기가 안 된다면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려서 이때 증인들 3명이 출석을 하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3명인데 사실 보면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 출석하거나 여러 가지 좀 이제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얘기를 했던 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굳이 이 3사람을 또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본 걸까요? 도움이 된다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지난번엔 좀 미진했으니까 더 해야 된다. 특히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못했으니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그렇죠. 거죠. 예. 핵심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국회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다 그 증거 자료로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반대 신문으로 깨지 못하면은 그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쪽 변론은 변죽만 울리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은 어려운 음식이 메인이잖아요. 뭐 횟집 갔는데 나는 생선 잡는 건 좀 자신 없는데 계란말이는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밑반찬만 진짜 잘한다. 네. 그 횟집 망해요. 그쵸.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결국은 그 본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만 이기는 거고 그래서 증인 신문할 때도 네. 우호적인 증인은 뭐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유리하게 나와요. 반대 신문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적대적 증인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막 태클이 계속 걸리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면 사건을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탄핵 심판 나와서 여러 가지 좀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좀 이제 대립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불러서 이거를 좀 뒤집어 보겠다. 그런 거죠. 이런 당연히 구상이군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인이 깨졌다라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정이 어렵더라도 본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거는 사실 또 이 재판에서 우리가 TV로 보는 거 이외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소추인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 기록 있죠. 네. 그런 것도 증거로 제출하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해요. 그러면은 소추인단은 현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몇 시간 동안에 변호인단하고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시간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분배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절반씩 쓰고 있으니까 공평하지 않냐. 이 내용은 변호인단 쪽에 45분 제한한 게 아니라 이쪽에도 45분이니까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이미 수사를 했잖아요. 홍장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진술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미 조사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럼 조서가 증거로 들어와요. 그럼 그 조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시간 조사했다고 쳐요. 그럼 10시간 동안 검찰에서 묻고 답하고 이런 거를 조서로 만들어서 몇 장의 종이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에 90분을 뛰어넘는 10시간짜리 증인신문 조사가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추인단 쪽에서 국회 쪽에서는 그 조서 증거로 제출하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거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죠? 라고 하면서 핵심되는 거 몇 가지만 짚으면은 끝나요. 네. 그러면 자기는 10시간 플러스 45분의 시간을 가진 게 되거든요. 예. 근데 검찰처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밑작업을 하고 진술서를 받고 이럴 수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45분 만에 깨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은 똑같이 시간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TV에 보이는 거 봤을 때 그러면은 90분이 너무 짧은가 요렇게만 받아들이는 거 이외에 그 밑바닥에 시간이 그 이외에 수사기관이나 국회 쪽에서 쓴 시간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거를 깨기에 저 시간이 충분할까? 요 관점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 국회 여러 가지 뭐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라든지 청문회 절차 이런 것도 있었고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도 있었으니까 국회 쪽에서 가진 시간은 훨씬 더
뒤에서 쓴 시간은 많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의 어떤 똑같은 시간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우리가 그 계엄이 있을 당시에 딱 가졌던 판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 그 판단이 뭐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 항상 심증이라는 거는 어떤 증거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해서 심증의 그 게이지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하고서 그냥 믿어라라고 하면은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네.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도 다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회도 필요 없다. 이건 폭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기회를 충실히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계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다 결백하다 이렇게 논리가 두 개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그렇죠. 완전히 연결시키는 건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말인데 네.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음. 두 개 다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주장해서 계엄에 대해서 평가하는 실체적인 그런 평가가 있다면 네. 헌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절차는 또 보장되어야 된다. 그것도 헌법 정신이잖아요. 두 개는 다 헌법 정신 아래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예. 어느 하나에 대한 판단에 꽂혀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공격한다. 이제 이런 차원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이례적으로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뭔가 군 관계자 불러놓고 질의하거나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만 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했고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현태 단장이 했던 증언 가운데 좀 핵심 내용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에 이제 국회에 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좀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판이 바뀌고 있다. 민주당이 도움을 주겠다. 변호인을 소개해 주겠다.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회유 정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회유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도 저는 문제라고 봤던 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맨날 검찰이 회유했다고 예. 항상 등장했던 말이잖아요. 뭐 그거를 지금 아니라는데도 연어술 파티 계속 있다고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예. 회유가 있다. 회유가 있으면 곧바로 문제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건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너무 세게 민주당 쪽은 또 의원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뱉어놓은 말이 많다 보니까 아 회유 있으면 다 문제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도를 만든 건 그쪽이죠. 근데 사실 그게 뭐 표현이 회유인데 조금 더 편하게 진술을 해보라는 설득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렇죠. 회유 이러면은 없던 말을 지어내라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말 가지고서 이제 법적 개념을 덮어버리려 그러는데 예. 정확하게는 이제 회유라는 건 이제 설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익 교환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진술이 바뀌었는가 이제 예. 이걸 따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그래서 연어술 파티 뭐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게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회유 그러면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연어술 파티를 통해 가지고 뭐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까보니까 네. 연어 먹고 술 먹자고 자기 형벌 받을 거를 감수하고 거짓 증언을 했겠는가? 이제 웃어버리고 끝난 얘기가 됐고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배척이 됐죠. 네. 근데 그럼 여기도 이제 회유 그러고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그리고 뭐 판이 바뀌고 있으니까 공익 제보자로 인정해서 뭐 형벌에 관해서 좀 낮은 처벌을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죠. 이익 교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익이 좀 납득할 정도로 좀 그렇죠. 상당한 이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진짜인지 이건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는가 이제 요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랑 접촉하기 전에 검찰에서 자기가 먼저 진술을 해놓은 게 있고 자기는 그대로 진술한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검찰 진술 조서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진술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진짜로 이익 교환이 있고 이래가지고 진술이 바뀌었는가까지는 봐야 돼요. 근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라는 게 그런 허위가 있는가? 네. 이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뭐 어떤 이익이나 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도 진술이 그대로 갔으면은 이게 부적절한 접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지만 그 진술 자체가 또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까지는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건이든 다 등장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할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깼어야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절차에 있어서는 절차를 보장하라는 거는 어떤 그 기회를 주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회에 참여해가지고 공방을 벌이라는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에서 뭐 반대되는 증인, 적대적 증인 불러가지고 깨기 위해서 노력하듯 민주당도 어제 들어와가지고 그 진술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깼어야죠. 예. 그러니까 네. 같이 그거는 마찬가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중에 이제 불리한 증인이다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가서 깨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양쪽의 공방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유리한 증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계속 끝까지 반쪽일 수밖에 없거든요.